전체적인 시장의 특징주들 그리고 시장의 전략은 1시 30분 상황실에서 전해드릴게요. 김진만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처럼 시장이 좀 반등해주고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종목들이 다 잘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컨택트주 위주로 여행주들, 레저주, 엔터주들 위주로 상승을 연출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 특징적인 종목들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상황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저희가 긴급하게 넣은 HMM이에요. 끝나지 않았다. 끝날 때 끝나지 않은 HMM. 왜 제2의 HMM을 살펴봤을까? 차라리 HMM을 살걸. 이렇게 후회도 하는데 계속해서 선박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 뉴스 가지고 HMM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까요? HM 정말 이제 죽을만 하면 오르고요. 이제 더 오를까 하면 더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요즘은 흠슬라라고 이제 옛날에 이제 테슬라처럼 맨날 오르는 것처럼 이제 이제 HMM도 마찬가지로 쭉 떨어질 것 같으면 계속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물류 쇼티지가 생각보다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제 오죽하면은 일부 지금 산업통상부에서는 벌크선에 이제 컨테이너 운임을 태워서 이제 물동량을 내보내겠다라고 이제 그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물류 쇼티지가 생각보다 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단발적인 이슈로 이제 HMM의 주가가 급등락할 이제 주가 정도는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2, 3분기에 더 실적 호조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 다시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당분간 적어도 이제 2, 3분기까지 눌림목을 잘 잡게 되면 추가 상승 여력까지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HMM은 계속되는 선박 부족으로 인해서 추가 상승이 또 나타나고 있고 흠슬라라는 별명까지 붙었다고 하는데 여기 매각설도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잖아요. 매각설은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무래도 매각설은 이제 주가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일부 이제 좀 긍정적인 효과로 좀 나타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HMM 같은 경우에는 구 현대상선이죠. 옛날에 산업은행에 공적 자금이 많이 투입이 됐는데 그 전환사채가 6월 30일 날 만기가 됩니다. 만기를 이제 연장을 하거나 보통주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은행은 타 지분을 획득을 할 때 지분법에 의거해서 15% 이상의 지분을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산업은행은 요 은행법에 귀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 주가도 지분을 가져도 크게 상관없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11%의 지분을 갖고 있고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이 되면 한 30% 정도 내외의 지분을 갖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그 M&A 즉 이제 매각을 할 때 30% 정도는 지분이 있어야지 나중에 이제 지분 구조 가지고 분란이 안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은행은 결국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됐고 엑시트 즉 이제 돈을 회수해야 되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HMM의 지분을 계속 가지고 있다 그래도 크게 이제 명분상 이제 그렇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지분을 포스코가 됐든 현대차가 됐든 매각을 할 거라는 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가능성이 있던 이야기지만 HMM에서는 이제 워낙 일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프리미엄은 그냥 이벤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주가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 즉 2, 3분기 흐름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산업은행은 매각설에 대해서 일축한 상황인데 계속 매각설이 나오게 된다면 주가에 또 프리미엄 역할을 해줄 것이다 이야기하셨고요. 김진만 팀장님이라면 지금 HMM 보유하셨다라는 가정하에 언제쯤 매도하시겠어요? 저라면 이제 2분기 실적이 예실적이 가실적이 나오는 그 라인까지는 들고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제 HM은 맨날 이제 가끔 특징주로 다를 때마다 올라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밑에 눌렸을 때 한 번쯤 눌릴 때 잡아 놓는다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는 항상 이제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선뜻 손이 나가기 쉽지 않은 자리지만 기보유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이제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김진만 팀장님의 HMM 의견 들어봤고요. 두 번째 상황실 우리기술 투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뉴스로 주가가 움직이긴 하지만 가상화폐 가격에도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거래소와 관련해서 최근 가상화폐들이 급격하게 조정을 받았던데 이유가 좀 많았죠? 네,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적으로 너무 이슈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워낙 이제 코인 시장 자체가 너무 이제 과열된 분위기가 있었죠.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워낙 많이 오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워낙 법의 접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불법 자금으로 쓰일 수가 있다. 일부 세력들에 의한 이제 돈놀이다 이런 안 좋은 시선도 많이 있고요. 거기에다 이제 추가적으로 중국 쪽의 규제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오히려 제도권 안에 둔다는 그런 이제
뉴스와 함께 메리트가 조금씩 줄어드는 입장입니다. 우리 기술 투자는 아무래도 이제 업비트, 두나무 관련주로 조금 이슈가 많이 몰이가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코인이 많이 빠지게 될 경우에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업비트의 영업이익이 줄지 않을까 그런 걱정스러운 이야기도 있고요. 당연히 이제 만약에 주식시장도 이제 과열됐다가 좀 이제 거래량이 줄고 그러면은 당연히 증권사의 당연히 이제 목표 주가라든지 영업이익이 안 좋아지는 것처럼 비슷한 뉘앙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코인 시장이 안 좋게 될 경우 당연히 이제 좀 악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 투자 특히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코인의 가격을 체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요즘 등락폭이 너무 크고 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불안한 심리도 커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럴 때에는 우리 기술 투자를 포함한 가상화폐 관련주 좀 덜 보는 게 관망하는 게 맞는 걸까요? 네, 굳이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나무가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 이제 그런 재료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 시장이 계속 빠지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나스닥 상장할 때 기존에 받았던 밸류에이션보다 낮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신규 매수자분들께서는 오히려 이런 코인 관련주들은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보유자분들께서는 한 번쯤 이제 두나무 상장 관련해서 이슈 몰이할 때 강한 시세 분출이 예상이 되니 그때를 좀 탈출 기회로 보시고 조금 이제 관망하시는 그런 이제 주가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 우리 기술 투자의 가격 전략보다 더 궁금한 게 비트코인 시장, 가상화폐 시장이 다시 조정기를 보이게 된다면 주식 시장에도 악재다라고 보신 분들이 있고 아니다 거기서 빠져나온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호재다라고 보신 분도 있거든요. 김진만 팀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옛날에는 반대였습니다. 이제 주식 시장이 돈 좋아지면 코인 시장이 안 좋고 그다음에 코인 시장이 좋으면 주식 시장이 안 좋은 그런 이제 디커플링이라고 이제 전혀 이제 반대로 가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최근에는 워낙 이제 유동성 회수한다, 헤이퍼링이다, 이제 시장에서 돈을 이제 걷어들인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요즘 커플링 됐습니다. 둘 다 안 좋거나 둘 다 좋거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둘 다 좋았죠. 이제 둘 다 좋았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 유동성이 많다는 거는 예를 들어 이 코인을 100원 주고 팔아야 되는데 나는 110원 주고 빨리 사고 싶은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런 걸 보통 유동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시세 분출이 안 되는 입장에선 당연히 100원에 팔게 그럼 90원에 사고 싶어 이런 입장을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조금 이제 디커플링에서 커플링되는 입장으로 좀 유동성이 회수되는 그런 걸 조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가상화폐 시장과 주식 시장의 동조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유동성이 같이 들어왔다라는 거에서 코인과 주식의 호황을 또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상황실로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LIG 넥스원입니다. 진정한 승자라는 평가를 또 받고 있습니다. 미사일 지침 종료 최대 수혜주라는데 LIG 넥스원이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그 이유 무엇일까요? 네, 방산주 되게 굉장히 몇 군데 없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항공, 한국항공우주, 그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중 넥스원까지 몇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미사일 매출이 가장 많이 잡히는 데가 넥스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미사일 매출이 많다 보면은 이미 메인 사업이 미사일 사업이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슈에 인해서 가장 수혜주로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주가도 지금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흐름도 좋고요. 거래량도 잘 받쳐주고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도 많이 받쳐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 사거리가 점점점 늘어지는 미사일을 개발해도 된다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한국은 또 미사일의 강국입니다. 또 이제 옛날에 포방부라고 할 정도로 이제 국방부가 조금 이제 포에 좀 자금 투입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존 사업자인 넥스원이 훨씬 더 시장에서 부각을 받기 좋다. 시가총액도 너무 이제 기존에 있던 방산주보다 좀 낮기 때문에 위기 밸류에이션이 훨씬 더 부각을 받기 좋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국내 방산주들, 우주항공 산업주들 좀 같은 섹터 안에 있잖아요. 이 산업에 대한 행보는 어때요? 순항하고 있습니까? 보통 이제 그 방산과 이제 우주 산업을 같이 묶어서 하고 있는데 워낙 이제 국가적 산업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섹터가 왜 좋냐면 일단 올 초에 스페이스 X라고 해서 이제 머스크가 워낙 이제 떠들고 다니기도 해서 쏘아 올렸죠. 네, 쏘아 올렸죠. 그래서 이제 이제 우주 산업에 대한 미래 가치도 워낙 평가를 잘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방산 쪽도 최근에 너무 이제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방산 쪽이 왜 좋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매출액이 기본이 되는 게 왜냐하면 내수 쪽 시장이 워낙 활발하기 때문에 내수는 기본으로 깔고 해외 매출이 잘 나오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많이 매출 혹은 더 많은 영업이익을 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정말 베리굿이라고 말씀을 드리도 무방하고요. 이런 어려운 시장일수록 이렇게 이제 특정 섹터군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LIG 넥스원 이 기세 몰고 한번 더 가볼까요? 어떻게 해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오늘 이제 크게 하락폭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윗꼬리를 많이 남겼다라고 하면은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인데요. 당분간 좀 적어도 이제 오늘 전고점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주봉상 이제 막 시작입니다. 뭐 이제 크게 뭐 조정도 잘 받고 상승도 잘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주봉 월봉상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 시작이니까 산업 전반으로 해서 만약에 정말 이제 한 2, 3분기까지 보실 분들은 요 넥스원 지금 매수하셔도 크게 손해 나지 않은 그런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목표 주가 52,000원, 순절 가격으로는 43,200원 43,2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LIG 넥스원 챙겨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황실은요. 국제유가 상승과 관련된 SOE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이란의 핵합의 회의론 때문에 또 국제유가가 반등했다고요? 네, 그 이제 이란이 이제 최근에 좀 합의를 함으로써 이제 시장에서 이제 원유를 많이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당연히 원유는 수출하는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격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웬걸 이제 오늘 새벽에 합의를 위한 좀 시찰이 있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완전 분위기가 틀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좀 될 거라고 이란 제재가 좀 어느 정도 해제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시장에서 워낙 인플레이션이 심한 상황입니다. 즉 유가 또한 좀 이제 고평가 너무 이제 많이 오른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란의 제재 해제로 인해서 원유값을 조금 안정시키는 그런 이제 스탠스로 이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었는데 너무 확 바뀌는 바람에 오늘 유가도 많이 뛰었습니다. 유가가 지금 거의 WTI 이제 미국 텍사스산 원유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불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너무 이제 유가가 많이 오르게 될 경우 인플레이션 이제 그래서 테이퍼링 얘기도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원유 가격 상승은 아무래도 정유주에는 호황이 될 수도 있다. 좀 그런 말씀과 함께 SOE도 오늘 지금 좀 흐름은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 상황과 비교하면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유가 상승과 함께 정유주들이 좀 부각을 보여줬는데 SOE의 경우에는 여기서 앞으로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만약에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유가가 지금 60불, 70불까지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이전에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이미 이제 원유 값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고점 부담으로 인해서 한 60불, 70불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거의 회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제 실제로 항공유들은 아직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2, 3분기 때 항공 물동량이 워낙 많아지게 될 경우에 추가적으로 이슈가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정유 마진이라고 이제 SOE 같은 경우 작년에 비축해둔 원유값이 가격이 오른 거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일봉상 많이 조정을 참하게 잘 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제 W자 반등을 어느 정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원유값이 만약에 좀 떨어진다고 해도 뭐 크게 무방한 상황이고요. 지금 W자 반등에 성공한다면은 10만 원 이상 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매수가는 만약에 신규 매수분들도 가능한 입장이고요. 이제 매수가로 말씀드리면은 매수가 96,000원, 목표가 11만 원. 이제 손절가는 이제 91,000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SOE 신규 매수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96,000원 선에서 눈여겨보시고요. 목표 주가 11만 원, 순절가는 91,000원입니다. 오늘 좀 상황실이 많죠.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PS 홀딩스인데 정말 갑작스럽게 오늘은 주가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어제도 물론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그 전의 추세만 본다면은 50주 신고가 계속 우상향하던 종목이었거든요. APS 홀딩스 도대체 어떤 회사고 왜 최근에 이렇게 주가의 변동폭이 커진 걸까요? 네, 보통 뒤쪽에 홀딩스가 붙으면 지주사 개념이죠. 근데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올 초에 APS 홀딩스 같은 지주사 해제를 이제 금융감독원에 제출을 했는데요. 이제 상업지주로 바뀐다는 이제 그런 말씀과 함께 이제 실제로 사업
사업분을 영위를 하는데요. 이제 APS 홀딩스는 이제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죠. 이제 마이크로 OLED 분야를 최근에 국책 사업 분야로 선정이 됐고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슈와 함께 신고가 달성을 해서 지금 거의 보시면은 차트상으로 정말 이제 음봉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이제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정말 이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저점 뭐 올해 이제 3월부터 했었을 때는 거의 이제 상승률이 엄청나죠. 거의 지금 보시면 100% 이상 상승하는 네.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100% 이상 상승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았다는 입장인데 사실 근데 어제부터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거의 20% 이상 하락을 하면서 종가상 이제 20% 하락을 했고요. 오늘도 이제 저점 대비해서 19%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시장에서 딱히 약재로 나온 건 없지만 아무래도 강한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좀 물량 소화가 안 되는 그런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또 흐름을 보면은 이제 또 그러니까요. 밑꼬리를 정말 잘 먹었습니다. 즉 만약에 이 종목이 추가적인 재료가 더 나온다면은 더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흐름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일봉상 이제 61선 딱 지키고 올라오는 모습이면은 더 갈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종목은 손은 안 대시는 게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보유자분들께서는 네. 조금 더 이제 만약에 한 하루 이틀 정도 더 보셔서 61선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매도 포지션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를 지지선으로 올라가게 될 경우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20% 가깝게 빠지다가 지금 다 회복을 해낸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지력을 확인했다. 따라서 조정 후 재상승 가능성은 있지만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뭐 매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 다뤄봤고요. 이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은 샵 2034 주식콜센터로 지금 문자 주세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